캠퍼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임시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시정 질문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용창 의원님, 지난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5분 자유 발언 때 하신 거죠? 네, 시정 질문이 아니라 시교육청의 행정, 특히 노트북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3년간 노트북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무상 보급을 한 건데 지난 3년간 보급된 예산만 1,800억입니다. 1,800억이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3학년 아이들만 남은 건데 그러면은 초, 중, 고 이제 전면 보급이 이제 100% 완료가 되는 건데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내년도 예산만 지금 500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800억이면 지금 강당이 없는 학교들, 급식실을 확대해야 되는 학교들, 보통 새로 강당과 급식실을 합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40개를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 겁니다. 더더욱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일선에 있는 교사분들, 제가 초중고 교사분들 또 교장 선생님들 통화를 했는데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달고 있고, 근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설문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냥 노트북 줄게,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알았어.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올해 중학교 1학년이긴 한데 초등학교 때도 노트북을 받아왔었는데 초등학교 내내 저한테 이제 자랑하듯이 아빠 뭐 했어라고 하는데 노트북으로 한 거 딱 2번인데 그냥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면서 PPT 자료 만든 거. 지금 중학교 활동하면서는 노트북 박스채 갖다 놓은 거 그대로 박스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려운 아이들, 기초생활 수급과정이라든지 컴퓨터나 노트북이 전혀 없는 아이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이제 그 핑계가 또 하나 있는 게 교육부에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부 과목부터 실행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교사분들이 전체가 다 돌면서 지금 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사분들한테도 여쭤봐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먼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던 선진국 유럽 이런 데서는 이거에 대한 폐단을 알고 지금 전면 다시 그 종이 교과서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교육청 전체 읽고 걷고 쓰기 이거와도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이 디지털을 노트북 보급하고 이런다는 거는. 그런 점에서 과연 또 5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내년에 또 노트북 보급에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진정 교육청에서 원하는 일거스 정책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이 정말 올바른 거냐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다만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옳든 그르든 따지기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다면 뭐 옳든 그르든 첫째 둘째한테는 다 지금 노트북을 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셋째 줘야 되는데 3학년 한 학년 남았는데 야 너는 이거 뭐 효율적이지 않아서 넌 안 되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 심사할 때요, 그 500억 삭감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면 삭감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이미 근데 다만 1,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내구 연한이 지나면 다시 또 이만큼의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걸 유지 관리하는 보수비도 몇십억씩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일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이들을 그 통신 인터넷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도 한 번에 순조롭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 와이파이 잡아주기에도 수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뭐 교육위원장으로서요, 뭐 예산 심의도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고 하는데 설령 이제 못 받는 아이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라도 노트북 보급 사업은 이제 중지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한 학년이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전면 거의 90% 이상 보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년에 수업이 있으면 전교생이 같은 시간대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효율성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건 교육청이랑 집행부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도전교육감이 왜 이렇게 노트 보급 사업에 이렇게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본인의 겁니까? 공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공약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너무 잘못됐던 게 공약이 예. 현실성과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바꾸는 것이 현명한 뭐 수정 폐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더더욱이 교육감은 정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듣고서 또 그걸 반영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뭐 또 소속 위원회나 행안이시죠? 아니면 뭐 지역구 지난 임시회 때 뭐 현안 뭐 하신 말씀 뭐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요즘에 서구에 화재 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 하루가 멀다고 계속 재난 문자를 받고 그렇죠. 있는데 예. 뭐 지난 여름에 청라에 전기차 화재 사건도 예. 있었고 또 서구 왕길동에 또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전기차 화재 진압하는 이제 시연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수막 설비라고 해서 예. 수막 설비? 공중에서 이제 화재가 나면 공중에서 일종의 뭐 밖에 야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가 예. 나면 이제 물을 뿌려서 확산을 방지하는 그 시설 그 장치에 대한 설비에 대한 예. 좀 시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화재 발생도 막아야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속 확산되는 상황을 좀 방지하는 준비를 좀 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예.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강화 지역에 대남 방송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 마련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대남방송 이것도 행안위하고 좀 관계 있는 주제인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안위에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또 하나 지난 3일날에 인천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교육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네네. 이 많이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원도심의 공공형 키즈 카페 필요성 뭐 이걸 언급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네네. 얘기입니까? 원도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뭐 교육 환경도 열악하지만 가정 형편도 열악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이제 학교 일정이 끝나고 나면 학원에를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원도심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공원을 배회하던가 마땅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해서 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도 이제 2018년도 지방선거 듣고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듣고 제가 계속해서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사항인 건데 예. 이거를 사립 그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것도 별도의 금액을 내는 경우들도 네. 있고 또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근데 공공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함으로 있어서 부모님들이 지금 대부분 다 맞벌이 부모님들이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에는 제 지역구만 해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예. 그런 이런 아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있어서 이 공공형 키즈 카페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원도심에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좀 많이 만들자 뭐 그런 취지인 겁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지난 임시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가오는 2차 정례 얘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299회. 내일부터 행감이죠. 행감인데요. 뭐 행감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 그리고 조례안 처리할 텐데요. 뭐 행감에 관련된 얘기 뭐 하실 말씀 좀 있으십니까? 뭐 김명주 의원님 뭐 행감 뭐 주제가 많이 있나요? 행안이가 좀 약간 사실은 뭐 큰 이슈는 없는데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당구가 이제 새롭게 분구가 되는데 어제 좀 이렇게 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예.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해서 일종의 뭐 설문조사처럼 예. 이렇게 됐는데 그 지금 영종구하고 제물포구는 이제 청사 준비 이런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그 청사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재물포도 나름 시끄럽더라고요. 뭐 동인천역으로 할 건지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등등등. 그런 이제 시설들은 있는데 예.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나 문제는 검단구죠. 예. 검단구가 매우 심각하죠. 검단은 새롭게 모든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거든요. 아니 뭐 롯데시네마 뭐 거기 임대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그 롯데시네마 건물이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예. 그게 상업용 건물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다 보니까 주인이 수백 명에 달해요. 아하하. 그거를 주인이 한 명이면 예. 그 주인하고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주인이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아. 나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권리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해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계속 그 건물을 마치 제일 적당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업무 공간도 깨끗하게 잘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예. 검단구가 분구가 되면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최대한 좀 예산을 좀 아껴서 그거를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사실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 안에 업무 지원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지를 이제 LH하고 협의를 그것도 서구에서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한 것 같아요. 서구가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부지는 LH에서 임대를 해주기로 한 것 같고 네. 그럼 그 부지에 모듈러 사무실로 해서 예. 좀 임대를 해서 우선 쓰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업무 공간이 좀 쾌적하기도 하고 예. 또 예산 부분에서 좀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정치권과 주민들은 동의를 하는데 희한하게 서구만 자꾸 딴 방향으로 롯데시네마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지하철역이 가깝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권리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도 예산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방향을 못 정하고 있으니 예산을 도대체 얼마를 편성을 해서 서구에 내려줘야 되느냐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검단 중에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관계 복잡하고 공실이 높거나 상가형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한다는 거죠.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됩니다. 상가 건물이고 돈도 극장이 있었던 돈도 건물이기 돈대로 때문에. 들겠네요, 많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아니 5년에서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예.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임대료 주는 돈이면 그 건물 산다고 그러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임대료가 뭐 4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5년 만에도 200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건물을 임대를 얻고 또 그만큼 또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고 네. 해서까지 써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권리관계가 정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예. 거죠. 그 오늘 보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그 롯데시네마 건물을 임대하는 거 방법 말 그는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하고 모듈러 그리고 네. 가설 건축물 축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괜찮습니까? 세 번째 사만. 가설 건축물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한 2년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6년 3월 맞출 수가 4월 없군요. 정도면 공무원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이제 통신 설비라 이런 것들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 그 일정을 좀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세 개 안 중에서는 그래도 모듈러 사무실로 해서 하는 게 일정도 맞출 수 있고 뭐 예산 측면에서도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또 교육현장이시니까요. 네. 이번에 또 행감이죠. 예. 행감 때 어떤 내용 좀 짚어보실 생각입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트북 관련된 사항과 노트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물품 관련돼서 교육적 물품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가고 다녀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행사들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행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얼마 전에도 제3의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이라는 행사도 다녀왔는데 이런 거죠. 제가 느꼈었을 때는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해서 수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를 잔뜩 계속 사는 거죠. 행사가 계속 많이 있는데 취지는 다 비슷해요. 네. 제가 거기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그 행사 기간 제가 축사하기 직전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였어요. 이 행사의 맥락이 뭘까,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예. 결국은 그냥 그 아이들, 사회 잘 보는 아이들 칭찬해주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훌륭하게 큰 무대에서도 사회를 볼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셔서 그렇다면 이런 예.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예. 하면서도 깝깝했던 거죠. 거기에 정말 각 기관, 국제 예. 기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이걸 뭘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 요청도 해놓은 상태고요. 교육청 관련돼서 예. 여러 가지 행사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의 첫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요 세계 교육의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이게 뭔가 뼈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동마다도 원도심, 신도심이 틀리고 나라마다도 다 틀리고 한데 예.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 한마다 저는 이 행사 이 제목도 제가 예.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근데 무슨 뜻일지를. 네, 축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시기상조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 그렇게는 얘기 안 했죠. 예. 누가 이제 물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축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축사 되게 고민을 많이 축사는 했던 그렇게 거죠. 안 했군요. 축사는 그렇게 안 이게 했습니다. 인터뷰군요. 네네네네. 넌 또 축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줄 알고 지금. 축사에서는 이거 차마 제가 그랬군요. 네. 제가 보니까 전에는 그 유정복 시장님이 네. 우리 이용창 의원님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셨는데 네. 이제는 보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정무 시장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지금 도성 네. 교육감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야당 보니까. 입장에서는 교육위원장보다 차라리 행안위원장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이고요. 아니, 본인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교육위원장 하길 잘한 거네요. 네. 예.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예. 뭐 예. 이용창 의원님의 문제점 지적이나 이런 예. 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행감에 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또 이제 뭐 올해 추경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한 2분 정도씩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뭐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속 상임위에서 이 예산만큼은 꼭 챙겨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노트북 예산은 말고요. 뭐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고 싶은 말씀 각각 한 2분 정도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저희는 이제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분구의 문제니까 예. 분구에 필요한 예산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좀 행안위에서 좀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은 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7만이 넘어가거든요. 신도시만. 그래서 예. 전체 지금 인구가 23만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런 그 인프라들이 너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것들이 또 원래 계획보다도 많이 좀 지연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 6월 정도면 지금 개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투입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1,138억 8,400만 원이 예.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잘 지킬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산대교로 연결돼서 이제 서울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동맥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계 마정간도로에 계속 그 예산이 찔끔찔끔 내려와서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약 190억 가까이 되는데 예. 그 예산도 이번에 오히려 경교에 있을 때보다 행안위에 있으니까 네. 기획조정실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 확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좀 예산을 전체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하고 또 연결되는 대곡동에서 금곡동 간 도로도 네. 마찬가지로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50억 예. 1,000만 원 예. 을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놓고 있고요. 예. 그 예산을 이제 다 집행을 하면 다음 추경에 추가 예산 세워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검단구가 예.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그 전에 네. 이제 필요한 것들 검단구 체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예. 예산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서구 체제 있을 때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네, 저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제
그 교육 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원도심이 열악한 교육 환경, 학생들 관련된 사안들과 또 교사분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특수교사가 젊은 특수교사가 이제 자살을 한 일이 있었는데 예. 뭐 이런 사안들만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업에서 이제 계시는 교사분들 말씀 들었었을 때 좀 과다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들로 좀 충원해달라는 요청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학생만 행복해서는 되지 않고 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편안하시고 행복해야 그만큼 그것이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전체를 다 포함한 교육 환경과 관련된 예산들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교육위원장시다 보니까 네네. 예, 뭐 그런 얘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적 인천 시점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